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출신의 레일린이라고 합니다. 요즘 들어 미국에 불어닥친 한류는 저희 가족에게도 엄청난 영향을 끼쳤습니다. 저는 말할 것도 없고 제 어머니까지 한국 드라마를 시청하시며 저희 가족에게는 한국이라는 공통의 관심사가 생겼거든요. 그러나 아버지만은 한국 드라마를 무척이나 탐탁지 않아 하셨는데요. 물론 아버지도 가족들과 함께 즐겁게 한국 드라마를 시청하시곤 했지만 입으로는 늘 불만을 표하셨죠. 한국 드라마는 과장이 너무 심하구나. 저게 말이 되니? 한국은 드라마로 자신들의 나라를 홍보하려고 하는구나. 무슨 공상과학 드라마도 아니고 세계 최고인 미국에서도 볼 수 없는 기술을 어떻게 한국이 가지고 있단 말이니? 아버지는 한국 드라마의 중독성 넘치는 스토리는 마음에 들어 하셨지만 드라마 속에서 연출된 한국의 모습처럼 한국이 미국과 거의 동등한 혹은 그 이상의 선진국은 아닐 거라며 투덜대셨죠. 사실 아버지의 입장이 완전히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백화점에서 의류 매장을 관리하고 계신 아버지는 자신이 만난 한국인들은 다들 것만 번지르르 할 뿐이었다며 학을 떼셨거든요. 일단 한국인들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명품으로 도배한 채로 백화점에 들어왔는데 이들이 입은 명품 옷들은 업계 종사자라면 누구나 가품이라는 것을 눈치챌 수 있을 만큼 조악한 수준이었다고 했죠. 문제는 이들은 마치 이 매장에서 명품 의류를 구매한 척 자신의 가품옷과 백화점의 진품옷을 교환하려고 했다는 거였습니다. 이들은 처음에는 매너를 지키는 듯 보였지만 확인을 위해 구매한 영수증을 요구하면 대뜸 서비스가 형편없다며 화부터 내는 황당한 반응을 보였고 그래도 분이 안 풀렸는지 몇 시간이 걸리든 매장 안의 모든 옷들을 착용해보고 정리도 없이 나가는 교양 없는 모습을 보여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인들은 구매력도 없어서 처음 매장에 들어올 때는 뭐든 전부 구매할 것처럼 허세를 부리다가 결국에는 아무것도 구매하지 않을 뿐더러 오히려 매장 내의 무료 편의시설만 이용한다거나 공짜로 물을 달라는 황당한 요구를 한다거나 해서 한국인들은 오면 올수록 손해라고 말씀하셨죠. 이렇듯 한국인들에게 시달리던 아버지는 한국 드라마 속의 교양 있는 한국인들과 미국의 웬만한 대도시를 훨씬 능가하는 한국의 최첨단 인프라를 보고 거짓말이라고 생각하신 겁니다. 사실 저는 아시아계 출신이 많은 대학교에 다니고 있고 이러한 행동을 보이는 사람들은 한국인이 아닌 중국인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한국인 학생들은 아무리 돈이 많아도 머리부터 발끝까지 명품으로 도배하지도 않을 뿐더러 자신보다 상대방의 기분을 먼저 생각하는 교양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들이 이런 진상짓을 한다는 게 도저히 상상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건 한국인이 아니라 중국인들일 거라고 몇 번씩이나 말해왔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단호하셨어요. 레일린, 네가 아무리 한국을 좋아한다고 해도 잘잘못은 똑바로 짚고 넘어가야지. 백화점에서 진상을 부리는 이들은 국적을 묻지도 않았는데 자신들은 한국인이라고 밝히며 한국인에게 이 정도는 해줄 수 있지 않냐고 행패를 부리더라. 이들이 왜 구태여 자신들의 국적을 속이겠니? 사실 저희 대학교 근처의 상권에도 급상승한 한국의 인기를 이용한 중국인 유학생들의 사기극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은 한국인인데 음료나 음식 좀 서비스로 줄 수 없냐는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곤 했죠. 그래서 저는 중국인들이 한국의 좋은 이미지를 이용해서 사칭을 한 거라고 말했는데요. 아버지는 그저 듣는 채 마는 채 하셨죠. 어쨌든 아버지는 한국에 대해 단단히 오해를 하고 계셨고 그래서 한국 드라마를 보고도 통 믿지를 않으셨던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특단의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바로 아버지를 모시고 한국에 한번 가보기로 한 거죠. 한국은 제가 동경하던 국가였고 저는 한국에 가기 위해 틈틈이 아르바이트를 해서 여행 경비를 모아왔거든요. 뭐 아버지가 합류한다면 여행 경비는 훨씬 더 적게 부담해도 될 테니 제 입장에서는 여러모로 아버지와 함께 가는 게 좋았습니다. 아버지는 처음에는 거절하셨지만 딸인 제 부탁을 거절하는 법이 없던 아버지셨기에 결국 저는 아버지와 함께 한국으로 여행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한국에 오자마자 아버지를 데리고 평소에 가보고 싶었던 한국의 패밀리 레스토랑으로 향했죠. 저는 한국 드라마에서나 보던 무한리필 음식을 즐기기 위해 먼저 화장실부터 가기로 했고 아버지께 테이블 좀 맡아달라고 부탁드렸어요. 그런데 그렇게 화장실에 다녀오자 아버지가 테이블에서 앉아서 풀이 죽은 표정으로 머리를 감싸쥐고 계신 거 아니겠어요? 저는 놀라서 아버지께 무슨 일이 있던 거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아버지는 슬픈 표정으로 대답하시더군요. 레일린, 한국은 대체 정체가 뭐니? 마치 지구가 아닌 다른 행성에 온 기분이 드는구나. 무슨 일인가 했더니
아버지는 키오스크를 보고 놀라신 거였습니다. 저는 한국인 친구에게 요즘 한국에서는 종업원에게 주문하는 대신 키오스크로 주문하는 경우가 많아졌다고 들어서 미리 알고 있었지만 아버지는 전혀 모르고 계셨던 거였죠. 사실 미국에도 키오스크가 있긴 하지만 구비해둔 곳이 거의 없을 뿐더러 키오스크가 있어도 주문을 받는 직원이 추가적으로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직원 없이 키오스크 하나만 달랑 놓여있는 한국 레스토랑에서 얼이 빠진 채 멍하니 있었다고 했죠. 그러자 뒤에 있던 어떤 한국인 할머니가 아버지를 툭 치더니 한심하다는 표정으로 주문을 도와주셨다고 하는데 아버지는 한국어를 모르기에 할머니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했지만 아마 그녀는 젊은 놈이 그거 하나 못해서야 되겠어? 지금은 21세기라고. 라고 말하는 것처럼 들렸다고 하더군요. 평소에 한국 드라마 속의 노인들을 본 아버지는 노인들이 어떻게 저렇게 스마트폰 조작에 능숙할 수 있냐며 전부 사기라며 소리치시곤 했는데요. 그렇기에 아버지는 부끄러움에 죽상을 한 채 머리를 쥐어뜯고 계신 모양이었습니다. 어떻게 한국에서는 자신보다 한참 나이가 많은 노인마저 최첨단 인프라 조작에 능할 수가 있는 건지, 한국의 인프라가 그만큼 훌륭하기 때문인 건지, 아니면 그저 한국인들의 IQ가 높아서 최신 문물을 익히는 속도가 빠른 건지 아버지는 많은 생각이 드셨다고 했죠. 하지만 이후로도 아버지는 정말 처음 식사를 하는 아이처럼 한국의 인프라에 통적응을 하지 못하셨는데요. 한국 레스토랑은 식기를 수거하는 로봇과 와인잔을 세척해주는 기계, 국수를 제조해주는 기계 등을 구비해두고 있었고 아버지는 이런 처음 보는 기술에 혀를 내두르시며 그저 기계 앞에서 굳어버리셨거든요. 하지만 한국인들은 그때마다 아버지를 도와주셨고 영어를 사용할 일이 거의 없을 텐데도 유창한 영어 실력을 뽐내는 한국인들의 모습과 모르는 사람을 위해 기꺼이 도움을 베푸는 한국인들의 마음씨에 아버지는 완전히 한국에 반하게 된 모양이었습니다. 레일린, 도대체 한국은 언제 이런 최첨단 기술들을 개발해낸 거니? 그리고 노인들조차 당연하다는 듯 최신 기술에 적응해버리다니. 한국인들은 또 왜 이렇게 친절한 거야? 과묵한 아버지셨지만 한국에서만큼은 쉴 새 없이 말을 이어나가셨죠. 아마 스마트폰 조작도 제대로 못하는 아버지에겐 한국의 모습들이 너무나도 신기하신 모양이었습니다. 레일린, 어쩌면 한국 드라마 속의 한국보다 오히려 현실 속의 한국이 더욱 대단할 수도 있을 것 같구나.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식사를 마친 저희는 한국의 지하철을 타고 드라마 속에서 그렇게나 자주 봤던 경복궁으로 향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경복궁으로 가는 지하철에서 또다시 경악을 금치 못하고 마셨는데요. 레일린, 이 지하철 시간표 정말 맞는 거니? 어떻게 대중교통이 정시성을 지킬 수가 있단 말이니? 사실 한국의 지하철은 아버지가 한국 드라마에서 가장 못 믿으시던 것 중 하나였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지하철은 시간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 사실상 시간표가 의미가 없고 역내에는 쓰레기와 오물투성이에 사람들의 질서도 엉망이거든요. 하지만 한국 지하철은 열차가 현재 무슨 역에 있는지 그리고 몇 분 후에 도착할 예정인지까지 알려주고 있었고 놀랍게도 시간을 정확히 지키는 모습을 보여줬죠. 이건 고도로 높은 기술력이 없다면 구현할 수 없기에 아버지는 더더욱 놀라신 눈치였습니다. 또한 지하철에 쓰레기 하나 없는 선진적인 모습과 스크린도어로 안전성까지 확보한 한국 지하철의 모습을 본 아버지는 한국이 미국보다 낫구나라는 말까지 하시더군요. 하지만 아버지는 지하철 내부에서 더 큰 충격을 받으셨는데요. 왜냐하면 지하철 내의 한국 노인들은 최신 전자기기들을 엄청나게 능숙하게 다루고 있었거든요. 무선 이어폰을 꼽고 뉴스를 시청하시는 한국인 할아버지부터 스마트폰 게임을 즐기시는 할머니, 그리고 스마트폰으로 전자책을 감상 중인 중년의 한국인들의 모습을 본 아버지는 그야말로 혀를 내두르셨습니다. 사실 저는 아버지께 무선 이어폰을 선물해드렸음에도 아버지는 어떻게 쓰는 줄 모르겠다며 아직까지 못 쓰고 계시거든요. 그 정도로 미국의 중장년층들은 새로운 것을 배우려 하지 않고 이로 인해 정보 격차는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키오스크가 있음에도 직원이 추가적으로 붙는 비효율도 바로 여기서 나오는 것이죠. 하지만 한국에서는 노인들조차 새로운 기술을 아무런 거리낌 없이 받아들이고 활용하는 모습에 아버지는 적잖이 충격을 받으신 모양이었습니다. 아무래도 한국이 최신 기술을 빠르게 개발할 수 있었던 이유는 새로운 기술을 겁내지 않는 노인들 덕분일 수도 있겠구나. 미국은 아무리 기술력이 좋아도 기존의 중년층들이 최신 기술을 겁내고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고 있기에 발전이 더디게 이루어지고 있거든. 그렇게 지하철에서 내린 뒤 경복궁으로 향하는 길에서 아버지는 길가에 작은 쓰레기 하나 없는 모습에
무척이나 감동을 받으신 눈치였습니다. 미국에는 아무리 유명한 건축물들이 즐비한 관광지라도 쓰레기는 물론이고 인분이나 노숙자들로 가득하거든요. 하지만 한국은 쓰레기 하나 없는 깨끗한 모습이 어디서나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같이 자신들의 쓰레기를 아무데나 버리지 않고 한 손에 쥐고 가는 한국인들의 모습을 본 아버지는 또다시 입을 여셨죠. 백화점에서 진상을 피웠던 사람들은 한국인들이 아닌 중국인들이 맞았구나. 그들은 하나같이 자신들의 쓰레기를 매장 아무 곳이나 놔두고 가던데 한국인들은 길가에도 쓰레기를 버리지 않고 손에 들고 가다니. 어쨌든 그렇게 입장한 경복궁도 대단했습니다. TV에서 보는 것보다 실제로 보는 게 훨씬 멋있었죠. 오히려 드라마가 한국의 멋진 궁궐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나중에 가이드의 말을 들어보니 한국의 궁궐들은 건축물에 자연을 맞춘 게 아닌 세계에서 유일하게 자연에 맞추어 건축물이 설계됐고 그래서인지 자연과 경복궁의 조화는 대단했습니다. 물론 한식도 최고였죠. 아버지는 한국 드라마를 보실 때 별로 고급스러워 보이지도 맛있어 보이지도 않는 걸 카메라 촬영법으로 맛있게 보이게끔 했다며 한국 드라마는 사기라고 열변을 토하셨는데요. 그런 아버지조차도 직접 한식 코스를 드시더니 말을 한마디도 안 하고 계속 식사만 하시더라고요. 특히 아버지는 제게는 조금 어색한 음식이었던 삼계탕을 어찌나 잘 드시던지 거의 뼈까지 드실 기세로 모든 살을 발라 드셨죠. 아버지의 이런 모습에 종업원 아주머니도 이런 외국인은 처음 본다며 껄껄 웃으실 정도였다니까요. 그렇게 저희는 한국 여행을 마무리했습니다. 아버지는 다음에 한국인을 사칭하는 중국인을 본다면 자신이 한국에서 배운 한국어를 통해 개망신을 주겠다며 엄포를 놓으셨는데요. 한국 같은 아름다운 나라를 사칭하는 건 도저히 못 참는다면서 거의 명예 한국인이라도 된 것처럼 분노하시더라고요. 그리고 한국 드라마 속의 한국의 모습보다 실제의 한국이 훨씬 더 선진적이고 사람들은 교양 넘치고 따뜻했다며 한국인들의 문화와 태도는 반드시 미국이 배워야 할 것 같다고 하셨죠. 미국으로 돌아온 지금 아버지께서는 집에 처박아두던 무선 이어폰을 어떻게든 사용해 보시려고 노력하고 계신데요. 아마 한국에서의 경험이 아버지께 많은 영감이 된 듯 싶네요. 이 외국인의 글은 여기까지입니다. 한국에서 감탄을 할 수밖에 없었던 미국 부녀의 사연이었습니다. 제가 준비해온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세모튜브였습니다.